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개념 완성. 오늘 선생님과 이 특강의 주제로 어떤 걸 공부하냐면 바로 사회 조직. 그중에서도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이유는 선생님이 알거든. 애기들이 공식 조직이랑 비공식 조직이랑 엄청 헷갈려 합니다. 물론 아주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사회 집단부터 사회 조직을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애기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만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느냐? 그 방법은 항상 이 네 단계입니다. 먼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애기들에게 선생님이 이해시켜 줄 겁니다. 그런데 이해와 성적 사이엔 간극이 있다니까. 그 간극? 네. 평가원의 워딩을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화시켜서 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문제풀이 훈련까지 해서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되죠. 아, 오늘 이 영상으로 선생님을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네, 선생님이 학생들을 부르는 호칭이 애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수년 동안 이렇게 입에 붙다 보니까 이 자체를 빼고 수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기들이라고 부르는 거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라고 크게 신경 안 쓰일 겁니다. 오히려 '아 나 예뻐해 가지고 애기들이라고 부르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난 애기들을 예뻐하기 때문에 만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특강의 주제 바로 사회 집단 사회 조직 중에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사회 조직,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라고 하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을 알아보는 걸로 이 사회 조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오늘의 시간에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애기들이 자발적 결사체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합니다. 우선 시작해 볼까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애기들 사회 집단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던 애기들은 사회 집단 하는 순간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만약에 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특강을 듣고 난 다음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회 집단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2인 이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 이것이 사회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회 집단, 가족이 있고요. 또래 집단이 있고요. 학교가 있고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 내 동호회 등등이 있어요. 네, 이런 건 사회 집단에서 우리 전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사회 집단 분류하는 기준까지도 애기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복습의 차원으로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애기야, 사회 집단을 분류하는 기준 몇 가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따라? 소속감에 따라. 소속감이 있다면 내 집단. 소속감이 없다면 외 집단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소속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오늘은 이걸 근간으로 해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을 다루는 거라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갑니다. 에게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 외 집단 구분된다면 접촉 방식에 따라서도 구분됩니다. 친밀하다면 1차 집단, 형식적이고 수단적이라면 2차 집단이라고 말이지. 그 다음 결합 의지에 따라서 구분되죠. 결합 의지에 따라 자연적 결합 의지, 본질적 결합 의지라면 공동사회 그리고 선택적 결합 의지라면 이익사회에 있습니다. 공동사회는 애기들 공동사회 나오는 순간 밑줄 긋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네, 얘 비의도사회라고 해야 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닌 건 거야. 그리고 이걸 왜 애기들이 헷갈려 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 문화 그리고 언어학적 이야기는 선생님의 스펙트럼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익사회는요 라고 하면 의도사회라고 이야기하면 쉽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런 사회 집단 기본적으로 애기들이 알고 있고 여기에서 자발적 결사체도 알고 있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야. 자발적 결사체는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통의 관심사
이런 부분들로 모인 자발적으로 모인 집단. 우린 이걸 자발적 결사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발적 결사체만 잠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봅니다. 자발적 결사체.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 다원화된 사회로의 변화에서의 요구.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단체. 예를 들자면 선생님은 유에나 4기입니다. 아이유 팬클럽 4기. 내가 아이유를 좋아하니까 나와 같이 아이유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팬클럽을 결성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발적 결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조직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념이 뚜렷합니다. 아이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얼마나 아이유를 좋아하겠어.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시민단체다라고 한다면 환경을 좋아하는,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념이 아주 뚜렷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조직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열의가 높습니다. 그리고 1차 집단 성격과 2차 집단 성격이 혼재하는 게 자발적 결사체였죠. 복습의 차원으로만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애기들이 사회 집단, 그 다음 자발적 결사체 알고 있다라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오늘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정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시작해 봅니다. 사회 집단 중에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사회 조직으로 가보자. 사회 집단 중에서도 목표가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 때 우리는 이걸 사회 조직이라고 합니다. 사회 조직 안에서 이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비공식 조직이 완벽하게 이렇게 매칭된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 사회 조직 이꼴 공식 조직으로 쓰고 있거든. 공식 조직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애기들 설명하면 됩니다. 목표 뚜렷하고 지위 역할 명확히 구분돼 있다면 공식 조직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거 공식 조직이구나. 이 공식 조직이 아닌 비공식 조직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건이 만족돼야지 비공식 조직이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라면 뭔데요? 공식 조직 내 친목 도모, 자발결사체. 공식 조직 내에서 친목 도모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구나.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요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사회 집단 중에서 목표가 뚜렷하고 지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공식 조직이라고 하고, 공식 조직 내 친목 도모 자발적 결사체를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기들 어디 한번 평가원의 워딩으로 정리해 봅니다. 사회 집단 중에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의 명확성,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조직을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데, 사회 조직하면 대부분 공식 조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교과서에서도 EBS에서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구성원의 지위와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을 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비공식 조직은요, 공식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한 사회 집단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애기들, 왜 자꾸 이게 헷갈릴까? 우선 선생님이 여기서 애기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애기, 회사는 공식 조직이야, 비공식 조직이야? 선생님, 이렇게 보면 공식 조직이겠네요. 네, 띵동, 맞는 말입니다. 회사 내 동호회, 애기야, 공식 조직이야, 비공식 조직이야? 공식 조직 내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회사 내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호회 만든 거니까 비공식 조직이네요. 네, 맞습니다. 회사는 공식 조직이고요. 그리고 회사 내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럼 애기들, 가족은 무엇일까요? 가족,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애기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일까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비공식 조직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가족은 공식 조직도 비공식 조직도 아닙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헷갈립니다. 왜냐면 선생님, 가족이 공식 조직은 아니니까 비공식 조직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언어적 이러한 사고와 그리고 실제 학문적으로 비공식 조직을 이야기하는 그 개념과의 상충되는 그 부분에 간극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비자가 들어가면 공식 조직이 아니면 비공식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학문적으로
비공식 조직은 이 세 가지 요건이 만족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선생님,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아예 사회 조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여기다 적었지. 사회 집단에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목표가 뚜렷하게 확실하게 정해진 이것이 바로 사회 조직인데, 가족과 또래 집단 같은 경우는 아예 사회 조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 가족과 또래 집단은 사회 집단은 맞지만 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식 조직도 비공식 조직도 아닌 것이죠.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조직 내에서 친목, 도모, 자발적 결사체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지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이 삼성전자라고 해보자. 그러면 비공식 조직은 삼성전자 내 친목, 도모, 자발결사체인 거야. 이해하셨나요? 근데 가족이 어느 공식 조직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잖아.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어떤 한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서 테니스 동호회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 내 테니스 동호회 이렇게 만나야지 됩니다. 근데 가족 같은 경우는 어떤 공식 조직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공식 조직 아니면 비공식 이러한 사고로 접근하거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애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는 당연한 거야. 왜냐면 B자가 들어가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그 사고로부터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사회학에서 비공식 조직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건이 만족돼야 된다는 거. 뭐뭐뭐 공식 조직 내 친목, 도모, 자발결사체 말이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애기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애기들, 땡땡 고등학교 총동창회 공식 조직일까요? 비공식 조직일까요? 땡땡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공식 조직이고 총동창회는 이거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거니까 선생님 이거는 비공식이요 라고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혹시 이렇게 대답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애기들, 땡땡 고등학교 총동창회는 공식 조직입니다. 왜요? 선생님, 이 공식 조직 안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자, 애기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중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 거야. 선생님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중앙대를 간 스타일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난 열심히 공부하는 애기들을 보면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이쁘고 막 이래. 선생님이 공부가 이렇게 재밌어지고 실제로 아니야. 공부는 어렸을 때도 재밌었어. 근데 중요한 건 재밌는 공부만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땐 재밌는 것만 했거든. 근데 대학을 가기 위해선 재미없는 영어도 해야 되고 막 이랬었거든. 지금은 재밌는 것만 하니까 그때보다 한참 더 행복하죠. 어쨌든 선생님은 중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인생 점수를 수능 때 봤죠. 왜냐면 수능 전까지 열심히 시험을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능 날 열심히 시험을 보고 인생 점수를 받아서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가도 딱히 공부가 재밌거나 하지 않았어. 그래서 선생님은 대학교 때 선생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스키부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남녀공학의 학교인데 여자인데 스키부를 한 거잖아. 이 당시에 서울대학교 여자 스키부 주장이 김태희였습니다. 그때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그때는 막 김태희가 이제 막 연예인을 시작할 때여서 선생님보다 한 살 어렸거든. 선생님의 한 살 어린 학생들에게, 아니 그때는 학생이 아니 동생들이지. 동생들한테도 애기 이렇게 부르는 때가 선생님 스키부에서 습관이 된 건데 너무 예쁜 거야. 애기 진짜 예쁘게 생겼다. 그 친구가 김태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락도 못하죠. 아예 연락처도 없고. 어쨌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스키부를 했습니다. YB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스키부라고 하는 동호회,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스키부 활동을 한 거야. 주장도 있었고 부주장도 있었고 그 다음 훈련부장도 있었죠. 이런 스키부 활동은 선생님이
졸업을 하고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도 중앙대학교 스키부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속해 있는 건 YB가 아니라 OB 모임입니다. 올드보이, 영보이. 졸업생들의 모임이죠. 이건 회장이 따로 있고요. 부회장 따로 있습니다. 총무, 회계 따로 있지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 중앙대 스키부 하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조직이 있는 거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모임과 학교를 졸업한 모임. 이 두 조직을 분리시켜 놓고 보면 얘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리고 얘는 공식 조직입니다. 선생님 이게 왜요? 자, 생각해보자. 중앙대학교 스키부 YB 모임은 지금 중앙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야. 지금 이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스키부를 만든 거야. 그러니 이건 비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 내 친목도모 자발결사체. 그런데 이 스키부 OB 모임은 이미 대학을 다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선생님 지금 중앙대학교에 소속돼 있지 않아. 그냥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겠죠. 그냥 그 자체가 공식 조직이야. 회장, 부회장 나눠져 있는. 이걸 가지고 가보자. 애기야, 땡땡 고등학교 총동창회. 총동창회라는 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저 땡땡 고등학교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없어. 따라서 비공식 조직일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비공식 조직이 되기 위한 이 요건 세 가지가 애기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공식 조직 내 친목, 도모, 자발결사체. 아, 공식 조직 아니면 비공식이 아니었구나. 아, 공식 조직 내 친목, 도모, 자발적 결사체니까 공식 조직 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오, 저렇게 회장, 부회장 따로 딱딱딱딱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공식 조직이구나 라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선생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내 노동조합. 사내 노동조합. 노동조합도 자발적으로 결성된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사내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자발적 결사체. 노동조합은 공식 조직일까요? 비공식 조직일까요? 선생님 이거는 사내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비공식이요. 하지만 얘는 또 공식입니다. 왜요? 친목도모가 아니야. 노동조합이라는 건 노동자의 권익보호나 노동활동, 이런 노동운동을 하기 위한 과업활동을 위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친목도모가 아닌 과업활동을 위한 그 자체로 공식 조직입니다. 다시 애기들 머릿속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비공식 조직이 되기 위해선 세 가지 요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공식 조직 내 친목도모 자발결사체. 그러니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들어진 자발결사체라고 할지라도 친목을 도모하지 않고 과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건 공식 조직이라고 분류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래서 어렵습니다. 우리의 언어, 이것은 우리의 사고를 관장합니다. 따라서 공식 조직 아니면 비공식 이렇게 흐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이야. 우리의 언어의 이런 문화적인 바탕에서는. 그런데 학문적으로 비공식이라는 건 공식이 아니어서 비공식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공식 조직 내 친목도모 자발결사체. 선생님 엄청 강조하는 거 느껴지시죠? 근데 이렇게 오늘 한 타임만 정리하면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을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애기들! 사회집단 중에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의 명확성,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조직을 사회조직이라고 하는데 사회조직이라고 한다면 보통 공식 조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하! 공식 조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런데 공식 조직 내 친목도모 자발결사체 뭐라고 부른다? 네! 비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애기들 프린트에 있는 그 내용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해 봅니다. 선생님, 공식 조직 내 친목도모 자발결사체. 삼성전자 공식 조직이고요. 삼성전자 테니스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네요. 저 이거 알아요. 이제는 확실히 정리됐어요. 여기에 선생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기 사회 집단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크게 2인 이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거 사회 집단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시작해 봅니다. 그래, 이게 사회 집단이야. 사회 집단 중에서
결합 의지를 가지고 구분했을 때 선택적 결합 의지,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건 이익사회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선택적 결합 의지가 아니라 의도가 없어. 자연 발생적 결합 의지로 만나는 건 네, 공동사회라고 하죠. 공동사회 안에 가족 같은 게 있죠. 선택적 결합 의지로 만나는 이러한 사회 집단 중 이제 여기서 한번 분류를 해봅니다. 하나는 자발적 결사체, 하나는 공식 조직, 하나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아, 좁아. 선생님이 스튜디오 강의를 할 때는 칠판이 너무 좁은데 애기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여기다 넣어보자. A, B, C. 뭐 하나는 자발적 결사체, 뭐 하나는 공식 조직, 뭐 하나는 비공식 조직이래. 선생님. 공식 조직 내 치목동호 자발적 결사체니까 C가 비공식 조직인 건 알겠어요. 띵동 맞는 말입니다. 얘가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무엇이 자발적 결사체, 무엇이 공식 조직일까요? 선생님, 공식 조직 내 친목도모 자발적 결사체라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식 조직 내니까 이게 공식 조직이죠.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진짜 많습니다. 아니요. 이 B는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왜요? A가 공식 조직입니다. 왠지에 대한 이야기는 해볼게요. 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 이건 개념상입니다. 근데 여기 공식 조직 내 친목도모 자발적 결사체는 삼성전자 그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공식 조직 내에 자리 잡은 자발적 결사체가 비공식 조직이야. 따라서 비공식 조직은 여기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상위 레벨은 자발적 결사체에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와닿지 않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봅니다. 비유지 정확하겐. 근데 저거와 똑같은 비유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애기들 이거 한번 적어두면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애기들에게 이해시켜 주려고 진짜 많은 비유, 예시를 막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걸 찾지 못했지. 그만큼 이건 강력합니다. 어디 한번 볼게. 여기 이제 국가라는 이제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가는 일정 영토를 가지고 일정 국민을 가지면서 주권을 가진 조직을 우리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NGO가 있다고 쳐보자. NGO는요? NGO는 이거는 비정부기구죠.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 어디 들어가? 그렇지, 국가에 들어갑니다. 그린피스 어디 들어가요? 네, NGO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어디 들어가? 당연히 여기 들어가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이제 국가도 구분할 수 있고 NGO, 즉 비정부기구, 시민단체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국 내 그린피스는 국가에 들어가야 될까요? NGO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NGO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린피스 중에 한국 내에 자리 잡은 거잖아.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 개념상으로 포함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공식 조직이 있는 거야. 아,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공식 조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도 공식 조직 그 구성원으로 구성된 공식 조직 내에 자리 잡은 자발적 결사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 잘 생각해봅니다. 뚜렷한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 자발적 결사체야. 그러니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중앙대학교 스키부 오비 모임은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공식 조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랬잖아. 그냥 그 자체가 회장, 부회장 나눠져 있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식 조직입니다. 그것도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 그런데 삼성전자 내 테니스 동호회라고 하는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도 공식 조직 내에 자리 잡은 자발적 결사체죠.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왜 완벽하게 똑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 사이에는 이렇게 교집합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중앙대학교 스키부 오비 모임. 근데 이건 선생님이 진짜 심화로 애기들을 이해시키고자 중앙대학교 YB 오비까지 나눠서 설명을 한 것뿐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시민단체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회장, 부회장 다 나눠져 있는 시민단체, 공식 조직이면서도 자발적 결사체지. 하지만 그 시민단체가 어떤 공식 조직 내에 들어가 있는 친목도모 자발적 결사체는 아닌 건 거지. 이해하셨죠? 아하,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도 있고 이런 거구나. 하지만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공식 조직 내에 자리 잡은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구나. 저 그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엔 이제 학교나 회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공식 조직도 아니고 비공식 조직도 아닌 자발적 결사체 있습니다. 동호회. 회장, 부회장이 나눠져 있지 않아. 근데 친목을 도모해가지고 그냥 친밀하게 만나가지고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이야. 이런 경우 공식 조직도 비공식 조직도 아니지만 자발적 결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축구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혹시 애기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봤나요? 아, 선생님 아이유 너무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술집 정인회인가 윤희회인가 그 술집에 모이는 그 동네 친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응, 축구도 하고 막 이런 모임이야. 근데 회장 부회장이 막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 이런 뭐 윤인의 모임 이런 경우라면 자발적 결사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선생님이 교환에도 넣어놨습니다. 이 그래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회 집단 내 이익사회, 공동사회 구분돼요. 그리고 그 이익사회 내에서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 구분되는데 그 포함 관계는 이렇다라는 거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뒀습니다. 비공식 조직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포함 관계가 이러니까. 그지?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도 공식 조직 내 친목도모 자발적 결사체가 비공식 조직이니까. 개념상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식 조직이기도 하면서 비공식 조직일 수는 없어. 왜냐면 공식 조직은 그 자체로 지위 역할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러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 친목을 도모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공식 조직 내에 자리 잡은 자발적 결사체로 있어야 되거든. 3번 공식 조직도 비공식 조직도 아닌 자발적 결사체 있습니다. 여기 동호회, 조기 축구회. 나의 아저씨를 본 학생들이라면 윤인의 술집에서 만나는 그 동네 친구들의 모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가요? 이해하셨죠? 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헷갈렸는지도 알겠죠? 왜냐? 우리의 언어의 이 흐름, 그 사고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 문화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정립해야 되잖아. 그러니 이 시간에 완벽하게 비공식 조직 3가지 요건이 애기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공식 조직 내. 두 번째 친목을 도모하는. 세 번째 자발적 결사체. 오케이. 자, 이젠 엑셀표의 시간입니다. 이제 내용을 이해했어. 그러면 평가원의 워딩도 아까 봤죠? 이렇다면 자기 것화 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이 전체를 푸는 시간 애기들에게 1분 줄게요. 1분 동안 애기들 엑셀표 풀고 선생님이랑 확인해 봅니다. (1번부터) 확인해 봅니다. 사회 집단 중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된 집단을 우리는 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 조직이라고 하면 다 공식 조직을 얘기해요. 자,
공식 조직의 구성원 중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애기야 공식 조직 내 한번 쓰면서 외워보자. 오늘 이 특강 수업에서만 선생님이 한 10번은 넘게 얘기한 것 같으니까 애기들 머릿속에 잡히지 않았을까? 공식 조직 내 친목을 도모하는 무엇? 그렇지. 자발결사체. 오케이. 얘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다원화된 현대사에서 공통의 관심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을 자발적 결사체라고 합니다. 가족은 공식 조직도 비공식 조직도 아닌 거 이제 알 수 있죠. 왜냐? 가족은 사회 조직으로 갈 수가 없어. 당연히 자발적 결사체도 아닙니다. 왜냐? 가족은 이런 공동사회라서 아예 이익사회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발적 결사체 아니지. 아니,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건데 가족을 내가 오늘 가족으로 들어갈게요 이랬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가족에서 다시 나왔다가 이거 말도 안 되지. 가족은 둘 다 아닙니다. 자발적 결사체도 아닙니다. 선생님 뭐 이런 질문을 놔뒀나요? 낚이지 말라고. 실제 시험에는 애기들에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쭉 밑줄 긋고 가족, 공식 조직이야, 비공식 조직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공식 조직이 아닌 비공식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애기들이 낚인단 말이야. 이건 둘 다 아니니까 아니지 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는 공식 조직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결사체는 아닙니다. 학교나 회사 같은 경우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게 만나는 그러한 결성된 집단이 아니거든.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 안 돼요. 교내 세모 댄스 동호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자발적 결사체죠. 그리고 비공식 조직이죠. 공식 조직 내 친목을 도모하는 자발적 결사체니까. 땡땡 인권연대요 라고 한다면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 목표가 뚜렷하고 회장, 부회장 딱 나눠져 있는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이야기했죠.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 여기 사이에 시민단체 가장 많이 나온다고 말이지. 그 다음 8번 사내 노동조합입니다. 회사 내에서 만들어진 자발적 결사체지만 친목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로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업을 중심으로 하고 그 자체로 얘네들 뭐라고 부른다? 네, 공식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 사내 축구 동호회는 다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친목 도모 모임이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 그런데 조기축구회는요?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조기축구회는 공식 조직도 비공식 조직도 아닌 그냥 자발적 결사체라고 했습니다. 왜냐? 공식 조직 내에 들어가 있는 친목 도모 단체도 아니야. 그 다음 그 자체에서 회장, 부회장 나눠져 있거나 이렇게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식 조직도 비공식 조직도 다 아니지만 자발적 결사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신에서도 그리고 학력평가에서도 수능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확인. 비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의 포함 관계는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되죠. 따라서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열려있는. 그 다음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이익사회에 포함되죠. 그러니 얘를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말이지.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이 관계도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전부 확인해서 답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작년 수능 문제 어디 한번 풀어볼까요? 물론 이 내용 자체가 공동사회 이익사회까지 담고 있지만 선생님이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그래프까지 다 그렸으니까 애기들 답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 푸는데 1분 줄게요.
선생님과 답 확인해 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부터 D는 각각 공동사회, 이익사회, 공식조직,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 한번 봅니다. 갑의 일상에 나타난 밑줄친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을 A, B, C, D에 맞게 분류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있습니다. 모두 맞게 분류되어 있는 이 상황. 근데 딱 봐도 가족 하나만 뭐에 해당되지? 그렇지, 가족 하나만 공동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D는 공동사이겠네. 그러면 이 공동사를 뺀 나머지, 즉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 결합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 집단, 이익사회죠. 그러니 B, 이익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역, 리을, 비읍, 기역, 리을, 비읍, 이거는 공식 조직 또는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여야 되는데 딱 봤더니 대학교가 자발적 결사체일 수가 없어. 왜냐면 대학교는 학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공식 조직이지만 자발적 결사체가 될 수 없어서 이 A는 자발적 결사체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A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공식 조직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자연스럽게 자발적 결사체가 될 겁니다. 애기들, 자발적 결사체 한번 체크해보고 시작해볼까요? 이런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가, 노동조합 자발적 결사체 맞고요. 띵동, 사내 탁구동호회 자발적 결사체 맞고요. 니은, 띵동. 그 다음 가족 당연히 자발적 결사체 아니지. 학교도 자발적 결사체 아니죠. 조기축구회 자발적 결사체 맞고요. 그 다음 시민단체 자발적 결사체 맞습니다. 다 분류했습니다. 이제 답 골라봅니다. 기억. 기억부터 비읍 중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2개이다. 선생님, 사내 탁구동호회랑 조기축구회 아닌가요? 근데 애기들, 조기축구회 공식 조직도 비공식 조직도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 당연히 비공식 조직의 개수 2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공식 조직 내 친목도모, 자발결사체 유일하게 니은만 해당되기 때문에 1개입니다. 그러니 기억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니은입니다. 가는 기억, 니은, 미음, 비읍이다. 여기 쓰여있다. 여기 쓰여있어. 띵동, 맞는 말입니다. 예, 니은 맞는 말. 그 다음 디귿입니다. A는 공식 조직, 그리고 B는 이익사회이다 라고 한다면 네, 디귿도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리을 확인해 봅니다. C는 D와 달리 집단의 결합 자체가 집단 형성의 목적이다. 집단의 결합 자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결합 자체가 목적인 거. 우리는 이걸 공동사회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에 포커스를 둔 수업이어서 공동사회 이런 표현들은 애기들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공동사야. 그러니 C는 D와 달리라는 말 쓸 수 없습니다. 니은과 디귿 골라 답은 3번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이게 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어떤가요?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이제 애기들 머릿속에 다 정리됐죠? 이제 선생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사회문화뿐만이 아니라 사회탐구는 이렇게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만점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을 이해했어. 하지만 바로 만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 이해한 개념을 평가안의 워딩으로도 그리고 자기 것다 시키는 시간으로도 다 가지고 그리고 문제 풀이 훈련까지 되어 있다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정리해보는 내용 사회 집단, 사회 조직 그중에서도 우리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정리했는데요. 비공식 조직 3가지 요건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이야기해봅니다. 애기들, 비공식 조직 뭐라고 한다? 공식 조직 내 하나 더 뭐? 네, 친목을 도모하는 뭐? 자발적 결사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기들의 1등급 문쌤이 함께합니다.